네,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제가 어제 화요일, 어제 동영상 올려드렸고요. 오늘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연계 동영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어제 동영상 들으시고 오늘 동영상 들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최근에 제가 이래 뭐 다리 동작, 그러니까 다리 조작, 앞꿈치, 뒤꿈치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뒤꿈치 치기 하고 또 반대발은 무릎을 들어 올리면서 뻗어주기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솔직히 좀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이게 뭐 제가 느끼는 부분인데요. 상당히 고무적인, 어, 상당히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 표현으로는 이게 뭔가 순방향으로 가는 어떤 그런 길인가? 물론 우리가 순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계속 왔는데, 아주 섬세하게, 아주 정확하게 오지 못하고 이렇게 약간 굴곡지게 뭐좀 어? 좀 뭐라 그럴까, 하여튼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지금 찾아왔던 구석들이 조금은 있어요. 뭐 전반적으로는 계획대로 오긴 왔는데, 근데 지금에 나타나는 데이터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좀 중요한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막 설레발 치고 뭐, 아니 좀 뭐 좋은 표현은 아닌데, 막 섣불리 결론 내리고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냥 제가 느끼는 부분을 여러분한테 전달하고자 하면, 상당히 좋은 데이터가 형성되고 있고, 균형 잡기에서 굉장히 순방향, 그러니까 순방향 반대말은 뭐 역방향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뭐 순방향 혹은 정방향, 정방향도 바른 방향이죠. 예. 순방향도 옳은 방향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다리 조작이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변화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좀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또 왜 중요한 시기인지, 뭐 저한테는 중요한 시기인데 여러분한테는 아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직은 여러분한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동영상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그러면 저와 같은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겠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왜 순방향, 그러니까 정방향, 순방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아주 고무적인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 하면, 최근 3일, 4일, 한 3일 정도에 걸쳐서 비슷한 데이터들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어서, 이거는 제가 조금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인데,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됩니다. 근데 다리 조작을 제가 어제 동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다리 조작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뒷발이 자꾸 앞으로 나오고, 그죠? 앞으로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허벅지 두께, 그죠? 앞쪽 허벅지 두께도 맞춰주고 뒤쪽 허벅지 두께, 우리가 테스트를 이렇게 해봤잖아요. 그 방향에 맞춰서 개선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뒷발로 벽치기나 이런 거 해보고, 그죠? 이제 그 다리 조작하는 것도 조금 더 지금 정교한 방법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하시면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좀 이따가 하여튼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리 조작을 하게 되면 이제 다리 조작을 얼마나 했느냐,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이런 차이에 의해서 몸이 바뀌는 것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하면 그 후폭풍이라기보다는 그 상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져 버리더라고요. 또 다리 조작을 너무 안 하면, 아니 뭐 너무 안 하다기보다는 좀 적게 하면 상체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적겠죠. 뭐가 더 좋은지는 몰라요. 뭐가 더 좋다고 얘기하기는, 뭐 열심히 해서 빨리 가는 방법도 있고 천천히 해서 안정적으로 내 몸에 충격을 안 주면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일단은 결과를 좀 빨리 보고 싶은 욕심에, 제가 저 혼자라면 절대 빨리 이렇게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일단은 제가 모델이 돼야 되고 표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조금 빨리 남들보다는 좀 앞서 가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냥 빨리 가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는 만큼 이 상체에서 변화가 자꾸 크게 일어나더라고요. 솔직히 저희 아내한테는 너무 빨리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 서두르지는 마세요. 그냥 어차피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운동 양은 조절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개인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내가 다리 조작을 뭐 오늘 하루에 한 30분만 하겠다. 그럼 30분만 정도 이렇게 하고 한 40분 정도 해도 감당할 수 있겠다. 뭐 나는 1시간 정도 해도 감당할 수 있겠다. 상체의 변화들을. 물론 여러분들이 아직 상체의 변화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할 겁니다. 자,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개선이, 그러니까 다리의 환경이, 혈액순환의 환경이 개선이 되고 나면 창자의 환경도 개선이 되면서 상체로 피가 올라오게 되는데, 다리에 있던 피가, 꼬여있던 피가 이렇게 풀리면서 순방향으로 되면서, 그죠? 피가 자꾸 상체 쪽으로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제가 오른손잡이로 50년 이상을 살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오른쪽으로 피가 자꾸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 이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겨드랑이가 똑같다 이런 상황에서 오른팔, 왼팔 어떤 힘이 대등하다라는 조건에서 다리가 맞아지면 피가 올라올 때 오른쪽으로 더 치우쳐서 올라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왼쪽 겨드랑이나 왼쪽 등짝을 또 기립근이나 이런 걸 왼쪽을 더 세게 만들어 놨으면 나하고 똑같은 데이터는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쪽이 더 세면 결국 오른쪽을 또 세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에서는 다리 조작을 통해서 피가 올라오게 되면, 제가 지난 3일 동안 계속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확실히 오른쪽으로 피가 많이 도는 게 느껴질 정도로, 첫날은 긴가민가 했습니다. 첫날은 이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인데 왜 갑자기 왼쪽 겨드랑이가 좀 허전하게 느껴지고 또 왼쪽 팔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싶지, 막 이런 욕구가 생겼는데, 둘째 날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되고,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더 세게 나타나더라고요. 세게 나타나서 제가 어젯밤에는 왼손에 모래주머니를 거의 1kg를 차고 왼쪽 가슴에도 1.5kg를 올리고 그렇게 자는 형태가 됐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리 조작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이 상체로 올라오는 피의 양이, 다리에 붙들려 있던 피가 풀리면서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오른쪽 가슴, 오른쪽 등짝, 오른쪽 겨드랑이, 오른팔로 피가 막 들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깥에 나가서 뭐 운동하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하는 시간을 매일 가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일날, 일요일은 내려가지 않는데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뭐 어지간하면 내려갑니다. 어지간하면 내려가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운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내려가면 오고 가고 시간 빼면 거의 한 2시간 반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2시간 15분, 20분 정도는 계속 운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2시간 이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2시간 이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뒤꿈치도 이렇게 차보고, 어? 또 발 앞차기도 이렇게 해보고, 자꾸, 그 뭐 2시간 동안 운동하면 제가 뭘 하겠습니까? 뭐 전신 운동 외에 다리 조작을 자꾸 하고, 왼손에 지팡이 짚고 다녔습니다, 어제. 지팡이가 아니고 우산. 조금 가는 우산을 이렇게 계속 짚고 다녔습니다. 그 와중에도 겨드랑이 운동이나 왼쪽 겨드랑이 운동이나 등 운동이나 이런 밀기나 이런 것도 계속 했습니다. 등은 조금 신중하게 하고 겨드랑이 운동을 조금 많이 했고, 옆으로 밀기도 좀 했고, 등 운동은 이렇게 기립근이 돌아갈 수 있으니까 조금 약간 필요하다 싶을 때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리 조작을 2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오래 했다라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한 2배 이상은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피가 위로 올라오는데 오른쪽으로 막 치우치면서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지금은 겨드랑이 테스트 있죠. 이게 당기는 걸 해보면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별 차이는 없어요. 내가 겨드랑이 운동을 또 많이 했고, 테스트 자체는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그래도 이상하게 오른쪽 가슴, 오른쪽 상체와 오른쪽 팔 쪽에 그냥 느껴져요. 아, 이쪽으로 피가 좀 많다. 이쪽이 지금 계속 좀 뭔가 피가 부족하다고 자꾸 느껴진다라는 느낌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오른손에 있는 모래주머니를 한 번씩 자꾸 왼손에 채워버려요. 왼손에 뭐 맨 마찬가지로 한 200 정도 차고 있는데, 밤에 잘 때는 여기다가 200에다가 1kg 더 차고 잤습니다. 차고 잤는데, 조금 좀 뻐근하긴 하던데, 그래도 필요성을 느끼긴 했었어요. 1kg가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고, 한 500만 차고 잘까?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분석도 해보긴 해봤는데, 1kg는 좀 부담스럽고, 제 생각에는 한 750 정도, 그 정도가 좀 괜찮았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차는 중량으로. 가슴에도 이렇게 올려놓고 자고 이랬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는 보통 분들보다 다리 조작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상체의 변화가 더 크게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저와 같이 살고 있는 저희 아내가 보여주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저희 아내는 저만큼 운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한 반 정도 했을 것 같아요. 반 정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만큼은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제 아내는 오른손을 다 벗어서 왼손을 찬다. 지금 이런 상황 아니에요. 근데 오른손 중량을 좀 내리기는 내렸어요. 제 아내가 오른손, 왼손 거의 한 180, 190, 하여튼 그런 중량을 차고 있다가, 왼손은 그대로 190인가 그래 차고 있고, 오른손 중량을 거의 100 정도까지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190 차고 있다가 제가 한번 내려보라고 하니까, 내리니까 오히려 긴장감이 좀 풀리면서 몸이 약간 편안하다고 느끼다고 얘기하면서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완전히 오른손을 벗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이 상황 여러분, 지난 동영상 제가 말씀드렸죠. 한 일주일 전쯤에 제가 왼쪽 겨드랑이가 굉장히 세져서 오른쪽 겨드랑이가 너무 약해서, 이게 오른쪽 겨드랑이 운동을 한 5일 동안 열심히 해서 비슷하게 맞췄다. 그러니까 5일 동안 오른쪽 겨드랑이 운동을 많이 해버려서 비슷하게 맞춰 놓으니까 다리에서 피가 올라오는데 오른쪽으로 더 쉽게 막 들어왔던 것 같아요. 왜? 그전에 내가 사전 작업을 해놨으니까. 근데 저희 아내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저처럼 오른쪽으로 심하게 들어오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리 조작을 자꾸 하게 되면 오른쪽이 조금씩 세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조금 이게 좀 중요하기도 한 것 같고 해서 좀 지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했던 말 또 하고 있고 또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다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래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 자 보세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아 다리 조작이라는 건 필요한 거구나. 그럼 다리가 아직 개선이 완전히 된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다리를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는 계속 해야 되는데, 다리를 개선하다 보면 내가 오른손잡이로 살아왔기 때문에 오른쪽 가슴, 오른쪽 등짝, 오른쪽 겨드랑이 쪽으로 피가 많이 오게 되는구나. 요까지가 이제 좀 순방향적인 거. 그러면 왼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지팡이나 우산을 짚고 다니기도 하고, 왼팔을 뭐 옆으로 밀거나 잡아 당기거나 이런 운동도 하고, 필요하면 누워있을 때 가슴에도 올리고, 또 왼손에 필요한 중량만큼 조금 더 채워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오른쪽 가슴으로 올라오니까 왼쪽 가슴 쪽으로 좀 보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른쪽 가슴, 왼쪽 가슴에서 전해지는 어떤 무게감을 맞추려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 마음의 눈으로 이렇게 가슴 쪽, 등 쪽을 이렇게 보면 오른쪽에 피가 더 많다고 제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껴지는 걸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고, 여러분들 이거 제가 아예 모르고 느끼려고 하면 못 느끼거든요.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세요라고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듣고 느껴보면 그중에 한 절반 정도는 느끼시는 분들이 나타나요. 근데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느껴보라고 하면 아무것도 뭘 느껴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이래 됩니다. 근데 그 혈액의 흐름의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해. 막 이러다가 진짜 느끼기 시작하는데, 또 기도도 해보시고 하세요. 기도도 중요합니다. 어, 자, 여기서 순방향이라는 건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리가 개선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리가 개선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얼마나 걸릴지 저도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뭐 1주가 걸릴지 2주가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잘 몰라요. 아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다리가 개선이 되면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으로 피가 많이 올 거고, 왼손잡이는 왼쪽으로 피가 많이 갈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왼손잡이는 왼팔로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자, 일단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또 그러면 양손잡이는 어떡하냐? 양손잡이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양손잡이는 좀 극단적으로 오른쪽으로 오거나 극단적으로 왼쪽으로 가는 경우는 좀 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피의 양이 어느 쪽에서 더, 뭐 겨드랑이 테스트나 이런 거 다 해봐야 되죠. 해보고 약한 쪽을 더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약한 쪽을 도와주면 되는 건데, 문제는 대다수의 분들이 어디가 약하지 이랬을 때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제가 미리미리 이렇게 제가 먼저 테스트 해보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50년 오른손잡이로 살아왔으니까 밑에서 피가 올라올 때 오른쪽으로 더 오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오른쪽 가슴 쪽, 제가 상체를 그냥 가슴이라고 하여튼 대표해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가슴을 왔으니까 왼쪽 가슴을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왼팔 운동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지팡이도 짚고.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순방향을 결정지을 때 마지막으로 생각할 게 이거예요. 모르겠는데 이게 저한테만 해당되는 건지 대다수의 분들한테 해당되는 건데, 오른쪽 폐가 좀 처져 있다라고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나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좀 처져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하고 같을 상황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 동영상에서 제가 26 그때쯤에 몸이 나빠질 때 가슴이 확 내려앉고 폐가 내려앉는 거예요. 또 오른쪽 머리에서 피가 쑥 빠졌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기억을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일어났던 상황들도 기억을 좀 하세요. 그래야 비교가 됩니다. 비교가. 남 얘기는 관심 없다 이러면 안 돼요. 모든 데이터는 활용을 해야 됩니다. 모든 데이터는 활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 머리와 오른쪽 가슴에서 피가 밑으로 쑥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올 때 지금 오른쪽 머리에 빠졌으면 다시 채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다수 분들이 오른쪽 어깨가 약하다고 했습니다. 오른쪽 폐가 처지면서 피가 일로 안 올라오는 현상이 생기는 것 같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자, 다리에서 오른쪽 가슴으로,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왼쪽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왔는 피를 왼쪽으로도 보내주고, 위로도 올라와야 됩니다. 오른쪽 위로도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바깥에 나가서 운동을 할 때 다리 조작을 하면 어떻게 보면 앞꿈치 뒤꿈치를 해서 걷겠죠. 뒤로 걷거나 혹은 벽을 이렇게 뒤로 보고 서서 마주보고 서서 뒷발차기 하고 앞발차기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왼손에 지팡이를 짚고 왼팔 운동을 기본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왼팔 운동을 기본적으로 돌리고 중간중간에 오른쪽 어깨를 툭툭 쳐주고 머리를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그래야 오른쪽 폐가 들리면서 오른쪽 머리로 피가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최근에 머리 자꾸 흔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오른팔을 이렇게 한 두어 번씩 흔들고 또 머리를 흔들어도 되고, 오른쪽 어깨를 툭툭 치면서 머리를 흔들어도 됩니다. 물론, 가끔씩 양쪽 어깨도 이렇게 한 번씩 쳐주기도 합니다. 이건 전신 운동 차원에서 해주는데, 너무 공식을 배우겠다, 자꾸 규칙을 배우겠다, 이런 식으로 사고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원리는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전신 운동과 비대칭 운동을 우리가 섞어가면서 해야 되니까, 너무 원칙만 따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보세요. 순방향이 어떻게 하면 지금 다리가 뒤가 안 맞아져 있는 거예요. 그걸 맞추는 노력을 자꾸 하고, 물론 이것도 왼발, 왼쪽 옆구리가 적정 중량을 찾아가는 노력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죠? 왼쪽 발목과 왼쪽 옆구리의 적정 중량을 반드시 찾아가려고 이렇게 자꾸 움직여 주셔야 돼요. 여기가 옆구리하고 다리가 아예 안 맞는데 이런 걸 아무리 한다고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자, 옆구리나 왼쪽 다리는 적정 중량을 찾아가려고 계속 올라가 보기도 하고 내려가 보기도 하고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설명드리는 게 이게 순방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방향. 예전에 대사증후군 과정에서 우리가 이걸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앞꿈치, 뒤꿈치 했었는데 그때 약간 제가 판단 미스한 게 제가요. 여러분이 아니고 제가 제 몸에 판단해요. 그러면 나 이제 다리 문제는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아직 덜 해결됐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달라드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앞꿈치 뒤꿈치에서 벽에다가 이렇게 발을 이렇게 툭툭 치기도 하고 반대발은 앞으로 이렇게 무릎을 들면서 내밀잖아요. 그러면 그 느낌을 저희 아내도 느꼈다고 하는데 저도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다리가 엄청 가벼워져요. 새털처럼 가벼워진다. 이 표현이 맞을런가 모르겠는데 좀처럼 느껴보지 못한 그 다리의 가벼움. 그 다리의 가벼움을 느꼈을 때, 이게 정상이구나. 이 다리가 정상이구나. 그러니까 다리가 항상 불편했던 분은 자기 다리가 뭐가 정상인지 아닌지조차 구분을 못해요. 근데 어떻게 제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뒤꿈치 치고 반대발은 앞발로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혈액이 확 순환이 되는데 내 다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처럼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다리가 평생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다리는 엄청 편안해졌는데 이제 이 위쪽으로 피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오른쪽으로 치우치면서 오면서
그럼 다리는 이게 정상이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리가 정상이 24시간 지속이 되느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올라왔던 피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왼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위로도 올라가지도 못하니까 정체가 되는 거예요. 정체가 되니까 다리가 편했던 게 편해지면 계속 피가 올라와서 이게 왼쪽으로도 가고 위로도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 흐름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 앉아 있는 동안 흐름을 못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왜? 다리에 있던 피가 과도하게 오른쪽으로 밀려오고 있으니까 이걸 계속 왼쪽으로 보내주고 위로, 오른쪽 위로 보내주고 왼쪽으로 보내주고 이런 흐름을 계속 만들어 주면 이 다리가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 말은 내 몸 전체가 살아가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것도 물론 가정이고 추론입니다. 가정이고 추론이고요. 물론 기도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고 또 이런 제가 동영 유튜브에서 이런 말을 할 때는 그냥 섣불리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내용을 말해도 될까요? 라고 또 내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내 생각을 주장해 주세요라고 꼭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신중하게 하고 있다라는 걸 조금 염두에 두시고 제가 저희 아내 이거 다음 동영상에서 하나 좀 정확한 건 아닌데 하여튼 테스트 앞발 뒷발 테스트 하는 거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연구해 봐야 될 게 있어서 다음 동영상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